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월간 샘치과 3호로 촬영을 맡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또 주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네. 다양하게 또 소개를 또 해주십시오. 네, 제가 저번 주에 원장님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네네. 연초부터 극악 난이도 사랑니 발치라는 네. 포스팅을 제가 봤어요. 네, 맞아요. 1, 2월은 사랑니 발치 성수기라고 네, 하시던데요. 이게 사실 딱 그 진짜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방학을 하고 나면 네. 제일 많이 아. 하는 게 사실 사랑니 발치라서 딱 요때 특히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겨울방학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여름방학도 많지만. 그래서 요즘은 사랑니 발치를 또 많이 했는데 또 저희 병원이 또 구강암암외과, 구강외과 진료를 많이 한다고 좀 소문이 나서 그런지 네네. 또 그냥 일반적인 사랑니는 거의 없고 진짜 뭐 신경관 근처 뭐 아니면 이제 뿌리가 막 이렇게 극악 진짜 못되게 생긴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애들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연초부터 참 힘든 한 달이었는데 뭐 나름 또 할만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시면 뭐 원장님을 인정해 주시는 거니까 좋기도 아, 하지만 좋죠. 실제 속마음은 어떠세요? 아 이게 하기 사실 예약 잡을 때는 뭐 고마 감사하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저를 찾아주셨다니까. 근데 이제 네. 할 때는 막 이렇게 안 나오냐 막 이러면서 뽑게 되는 거죠. 확실히 더 힘든가 보네요. 그런 상황에는. 네, 확실히 힘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1mm, 2mm 차이로 인해서 뼈를 네. 더 많이 갈아내야 되고, 뭐 네. 신경이랑 더 근접해야 되니까 더 신경 써야 되고 하는 게 많으니까 네. 힘들죠. 요번에 이렇게 사랑니 발치를 많이 하셨으면 수면 치료로도 많이 하신 거예요? 수면 마취 거의 뭐 저희 병원 오시는 대부분의 수면 마취. 환자분들은 수면 마취를 찾아서 오시는 거라서 한 그렇군요. 90% 이상은 수면 마취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수면 마취를 하는 방법도 병원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예, 있잖아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원장님께서 저희가 수면 마취를 아. 하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네. 리얼하게 한번 이렇게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하나하나 어떤 환자들이 와서 어떤 과정을 네. 거쳐서 수술방까지 이르게 되고 네. 또 어떻게 회복을 하시는지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오시면 이 동선대로 움직이는 거죠? 거의 그렇습니다. 처음에 오면 이제 접수부터 할 것 같은데요. 네네. 접수할 때 어떤 것들을 하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 이게 저희가 데스크인데 지금 일단은 환자분들의 개인 신상을 저희가 조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조사를 합니다. 뭐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뭐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뭐 이런 거는 일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고 네.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게 돼야 저희가 뭐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서 하는 되게 거고요. 다양하네요. 근데 항목들이. 그쵸. 뭐 근데 사실 저희가 환자분이 어떤 거를 원해서 저희 병원에 오셨는지를 또 잘 네. 모르니까 네네. 뭐 이런 진정마취, 수면마취를 찾아오셨는지 네. 아니면은 뭐 다른 뭐 턱교정 수술이나 앞교정 수술, 양악 수술 이런 걸 원하셔서 오셨는지 그냥 충치치료 원하셔서 오셨는지 체크를 하시고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면 마취를 하시게 되는 분들은 환자분들이 어떤 몸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잘 알아야 돼요. 현재 몸 상태. 네, 현재 환자분의 몸 상태. 그래서 네. 드시고 계신 약이 있는지, 전신 질환이 있는지 이런 네. 것들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그러면 접수할 때 문진표 작성하고 네. 바로 또 검사하러 가게 되나요? 바로 뭐 검사하진 않고 일단은 저랑 먼저 만나 뵙고 그래서 예진 씨를 가보겠습니다. 먼저 오고. 아마 여기가 환자분들이 가장 조금 긴장하시는 자리가 아닐까. 실제로 저기 수술실 들어가시면은 더 네. 긴장하신 분들도 있지만 네. 여기서는 막 상상력이 풍부해지잖아요. 그쵸, 환자분들이 그쵸. 오늘 바로 막 뭔가를 당하는 거 아닌가 하셔가지고 근데 사실은 첫날 오셔서 뭘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서는 이제 계획을 잡고 다음번 수술에 대한 준비를 하는 단계고요. 네. 여기서 이제 환자분이 넘어가셔서 환자분 구강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중점적으로 입 안에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하세요? 환자분이 제일 불편한 점, 예를 들어 뭐 사랑니 때문에 오셨다고 하면 네. 뭐 사랑니 주변이 부어 있지는 않은지, 네. 아니면 이게 뭐 매복이 되어 있는지, 노출이 되어 있는지, 주변 네. 치아에 어떤 영향을 끼치진 않는지 음.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예진이 끝나시면 네. 이제 검사를 하러 가는 단계에 가나요? 그쵸.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을 다 이제 믿을 수는 없으니까 그게 네. 실제로 우리의 경조직, 딱딱한 뼈나 치아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려면 꼭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보통은 제가 다른 병원은 네. 다른 치과는 접수하고 네. 원장님을 뵙기 전에 네네. 사실은 바로 다 엑스레이 촬영을 하러 가요. 네네. 이게 약간 조금 제가 보기엔 다른 점인데요. 물론 뭐 그래야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는 대부분 일단 저를 먼저 보고 이제 파노라마를 찍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입안 상태가 어떤지 봐야 그 다음에 이게 방사선 촬영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좋네요. 네, 방사선 촬영이 뭐 사실 거의 인체에 끼치는 그런 뭐 해는 매우 적기는 해요. 근데 네. 환자분들의 인식이 방사선 촬영은 조금 내보면 안 좋은 거 아닌가? 뭐 납복이나 이런 것도 사실 준비해 놓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안 찍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만 어떻게든 해결하고 다만 꼭 찍어야 되는 환자분들, 뭐 사랑니 발치라던가 뭐 염증이 심하다던가 그런 분들은 엑스레이실로 이동해서 엑스레이를 찍어야겠죠. 요게 이제 뭐 제일 치과에서 많이 찍는 기본적인 기구 방사선 기계입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은 요게 이렇게 막 각져 있고 막 이렇게 커다랗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요게 돌아가면서 이제 오른쪽 끝에서부터 왼쪽 끝까지는 모든 치아를 한꺼번에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이제 파노라마 장비라고 하고 네. 이걸로 CT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CT까지요. 네. 처음부터 CT까지 찍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네. 뭐 파노라마를 찍어봤는데 뭐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신경관이랑 가깝다거나 파노라마 네. 상에서 아니면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상악동이랑 가깝다거나 뚫릴 네. 소지가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CT를 찍는 거고 꼭 찍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CT. 네. 수면 마취를 하러 오셨을 때 처음에 첫날 하는 지금 동선들을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기본 검사가 끝나면 네. 또 다시, 상담실 가셔서 저한테는 이제 두 개의 자료가 모아진 거죠. 환자분의 이 입안 상태, 눈으로 확인하는 정보, 네. 그리고 또 제가 만져봤을 때 뭐 통증이 있나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어찌 보면은 조금 아날로그적인 그런 정보가 모여져 있는 거고, 네. 이제 이쪽에는 보시면 이제 뭐 이거는 제 사진입니다. 제 사진인데 뭐 얼마 전에 신경 치료하셨죠? 네네. 근데 그 전 사진이라서. 네. 그래서 보시면 뭐 여기에 이런 사진들이 있으면 네. 이걸로 이제 디지털적인,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못하는 그런 정보들을 또 이쪽에서 얻게 되죠. 그래서 뭐 환자분은 뭐 사랑니 발치를 하셔야 된다. 네. 뭐 신경관이랑 가까우니까 네.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하실 거면 조금 수면 마취를 하시고 편하게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식의 정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사항 같은 것들도 다 여기서 설명하시는 거죠?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고 네. 또 기본적으로 저희가 환자분한테 만약에 수면 마취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자분의 몸 상태, 환자분의 현재 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드시는 약이 어떤 건지 재차 한번 확인을 하고 네. 뭐 필요한 경우에는 피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과에 가서 필요한 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럼 이 자리에서 원장님께서 수면 마취를 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다 설명해 주세요. 그럼요.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이제 몇 가지 기본적인 치과 치료에서 더 부가적으로 꼭 생각하고 오셔야 될 게 첫 번째는 금식입니다. 금식이요. 금식을 예전에는 막 6시간, 뭐 8시간 꼭 지켜라 했는데 사실 요즘은 그렇게까지 빡세게 막 하지는 않고요. 네. 요즘은 그냥 한 끼 정도 굶고 오셔라. 네. 만약에 오후 수술이다 그러면 점심만 굶고 오셔요. 아침 수술이다 하면 아침만 굶고 오셔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수면 마취하고 치료하는 시간이요? 네. 그러니까 원내에서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생각보다 좀 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조금 기다렸다가 치과 치료 받고 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렇죠. 치과에서의 치료 프로토콜이라면 수면 네. 마취는 오셔서 뭐 환복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라인 잡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수술 받고 또
회복하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려서 보통 앞뒤로 한 3, 40분 정도 더 붙여서 생각하고 오셔라. 그러니까 수술이 1시간이라면 앞에 30분, 뒤에 30분 정도는 조금 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날 왔었을 때 네, 맞습니다. 검사와 상담을 받는 거고 네. 원장님이 여기서 이제 이런 상담이 끝나면 저희가 비용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실장님이 오셔서 비용 상담을 하시나요? 네, 보통은 이제 실장님이 오셔서 대부분의 적인 이제 앞으로 스케줄과 뭐 네. 프로토콜과 비용 관련한 설명을 한번 쭉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네. 뭐 그런 거 한 번 더 체크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귀가하시는 게 첫날의 과정입니다. 벌써 둘째 날이 됐습니다. 네, 네. 예. 수면 마취 프로토콜 둘째 날엔 네. 어떤 것들을 하는지 실제 저희 동선에 맞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가 첫째 날에 했던 게 네. 수술에 관련된 상황 오늘 할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금식을 꼭 하고 오셔라 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스크에 오시면 일단은 환자분이 잘 오셨는지 환자분 성함이랑 이런 것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확인하고 네. 그리고 금식을 했는지 꼭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금식했는지 네. 확인을 하고 그리고 화장실로 바로 가십니다. 화장실에 왜 가시냐면 예. 우리가 수액도 들어가고 네. 그리고 환자분들에 따라서 이제 그 볼일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게 일반적인 과정보다 좀 길기도 하고 수액도 들어가고 하니까 네. 이제 화장실 중간에 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아.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경우랑 그냥 갔다 오시면 되는데 네. 이게 수면 마취면 환자분들이 약간 해롱해롱하면서 가시다가 다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화장실에서 한번 용변을 한번 보시고 네. 그 다음에 환복도 하셔야 됩니다. 아, 환복을 왜 하셔야 되냐면 팔이나 이제 다리에 저희가 라인을 잡을 텐데 일반적으로 특히나 요즘 같은 겨울에는 긴 팔로 꽁꽁 싸매고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반팔로 환복해 주셔야 저희가 팔이나 다리 혈관 주사 잡기가 용이합니다. 반팔은 개인이 준비하는 건가요? 아니, 저희가 따로요? 치과에서 준비해 상의가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상의가 따로 있습니다. 건강검진센터 가면 입는 옷처럼 네, 맞아요. 약간 그거 그런 게 비슷한 있는 게 거예요? 있습니다. 그것도 새롭네요. 네. 네. 그렇게 그러면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준비가 다 끝나면 이제 네. 수술 준비 다 된 거. 네, 수술 준비는 다 됐고 대기실에 잠깐 계셨다가 이제 네. 바로 이제 상담실로 이동을 하십니다. 네. 상담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또 수술하기 전에 되게 중요한 네.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보통 이제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둘째 날에 받습니다. 그래서 직전에요. 수술 네, 직전에. 수술 직전에. 네. 수면 마취 관련된 부작용들 또 한번 설명드리고 네. 수술에 관련된 부작용들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 수면 마취 부작용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중간에 깨실 수 있다. 중간에 깨셨을 때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시면 다시 재워드릴 거다라는 거를 꼭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더 해주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동의서 작성이 끝나면 이제 네. 바로 수술하러 가면 되나요? 네, 이제는 바로 수술하러 갑니다. 저 수술실이 너무 궁금합니다. 이쪽으로. 이제 저희 2개 수술방이 있는데 원장님 요거는 잠깐만요. 요거는 네. 제가 그 의학 드라마에서 봤었던 그쵸. 그런 네. 건데요. 이게 뭐죠? 이거는 사실 손을 닦는 스크럽대라고 합니다. 치과에 이런 거 있는 경우는 또 처음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조금 깨끗하게 네. 환자분들에게 시술해드리고 싶어서 설치를 했고요. 네네. 뭐 사실 뭐 여기에서 막 뭐 수술복 입고 완벽하게 세팅이 되면 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네. 저희가 갖고 있는 환경에서 제일 좀 깨끗하게 하려면 손을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해서 여기서 수술 들어가기 직전에 네. 한번 깨끗하게 손을 씻고 이렇게 그렇죠. 그 포즈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네. 많이 봤던 포즈입니다. 네. TV에서. 네.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환자분들은 지금 여기에서는 앉아 계신 건가요? 지금 체어에? 네, 환자분은 이제 여기에서 앉아 계시고 계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예. 오늘 어떤 수술을 할 건지 설명을 하는데 네. 여기서 또 수면 마취랑 일반 치과 치료랑 조금 다른 점이 네. 만약에 치과 치료는 약간 변동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그냥 충치 치료만 하려고 그랬는데 네. 충치가 깊어서 신경 치료를 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수면 마취를 하고 계시는 환자를 막 깨워서 일어나세요, 환자분. 일어나셔요. 다시 뭐 이미 신경 치료 할 거예요. 다시 막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생 가능한
모든 치료의 변동성을 한 번 더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치료가 지금 우리가 한 8, 90%는 이 치료를 할 건데 만약에 너무 깊으면 뭐 신경치료 넘어갈 수 있다거나 치료가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걸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런 가능성을 먼저 설명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게 꼭 설명이 되지 않으면 다 끝나고 일어났는데 예정된 계획과 다르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꼭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아. 드리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먼저 앉아서 원장님 오시면 네. 마취를 할 때 어떤 과정이에요? 제일 처음에 하는 건 어떤 네.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환자분이 계시면 네, 계시다고 계시다고 하고요. 먼저 여기 준비된 기구들로 환자분의 혈관 주사를 먼저 잡습니다. 네. 혈관 주사를 잡는 기구는 어떤 건가요? 주사를 잡는 기구는 이게 뭐 엄청 무시무시한 이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네, 이런 건 다행이네요. 아니고 그냥 손 소독하고 네. 토니켓이라 그래서 혈관을 빵빵하게 만드는 거고요. 아마 이게 제일 무서우실 때 이 바늘 그렇죠. 쓰이게 됩니다. 근데 그나마도 조금 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네. 요 국소 마취제를 먼저 뿌리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어디요? 피부예요? 네, 피부에 아. 바르고 최대한 좀 요 바늘 들어가는 거라 좀 덜 아프게 하려고 노력을 시야 하고 있습니다. 잇몸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살에다가. 네, 살에다가도 하고 이것도 나중에 새롭네요. 네, 입에다가 소독할 때 또 한 번 더 뿌리기는 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요, 이제 혈관 주사 넣고 소독하고. 네, 혈관 주사 놓고 그다음에 환자분이 소독하고 네. 이제 수술에 대한 준비가 다 되면 네. 제가 이쪽에서 손을 씻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잠자는 약, 수면 마취약이 들어가게 되고 수술이 네. 시작되게 됩니다. 또 저희가 원장님이 이제 그 세미나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때 이제 어쨌든 수면 치료할 때 부작용, 수면 마취를 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저희 지금 수술방에도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 주요한 장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면 네. 마취에서 제일 어떤 장비죠? 중요한 건 이거는 환자를 감시하는,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 장비라고 합니다. 혹시 뭐 삐삐 소리 나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뭐 혈압, 뭐 산소 포화도, 맥박 이런 거를 측정하면서 네.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목에 붙이는 청진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 붙이는 청진기를 목에다 붙여서 환자가 숨을 잘 쉬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직접적으로 또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수면 마취 할 때는 이 수술방이 조금 시끄럽습니다. 환자 호흡 소리도 막 좀 크게 들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용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그 다음 또 어떤 그리고는 장비인가요? 이제 여기 수액이랑 연결되어 있는 장치인데 이게 이제 마취기입니다. 정맥 마취기인데 이건 제가 자랑하는 장비 중에 하나인데 네. 자세히 찍어. 네. 이거를 아마 치과 의원에서 갖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처음 봐요. 이게 뭐 그냥 사실 요거 하나 없는 지금 맞을 텐데 요거 하나 티바라는 요거가 하나 더 붙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티바가 있으면 더 좋은 장비다 하는 거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요것만 있으면 그냥 수면 마취까지 가능한데 이게 티바가 붙으면 이제 전신 마취까지 가능한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조금 티바는 어떤 게 더 좋은? 티바는 토탈 인트라베이너스 베인 아네세시아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정맥 마취를 이용해서 전신 마취를 할 때, 혈관으로 이용해서 전신 마취를 하기 위해서는 티바라는 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환자를 재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긴 하지만 지금 가장 나와 있는 마취기 중에서는 가장 조금 고도화된 선진화된 그런 좀 환자의 그 몸을 예측을 해서 환자가 요 정도 줬을 때는 요만큼 잘 거야 라는 거를 요 작은 애가 다 머리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장님의 경험도 물론 되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럼요. 이런 첨단 장비가 받쳐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잘 쓰는 게 이거를 잘 사용하는 게 사실은 수면 마취를 잘하는 또 뭐 그런 거죠. 그럼 수면 마취 동안 저기 화살표들이 있는데 수치를 막 조절하시거나 그런 게 있나 보네요. 그렇죠. 환자가 깊게 잔다 그러면은 조금 깨우고 환자가 너무 안 잔다 그러면 약을 조금 늘려서 좀 더 재우고 이런 거를 계속 조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요, 원장님 또 중요한 어떤 네. 기구나 장비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는 요거는 진짜 안 쓰고 싶은 장비인데요. 요거는 이제 산소 탱크입니다. 진짜 산소통. 네, 산소통인데 요거 단독으로 쓰기도 하지만 네. 여기다가 이제 연결해서 이제 환자가 숨을 안 쉴 때 네. 엠브백 잡고 막 환자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정말 혹시라도 있는 사고를 대비하는. 네, 저도 아직 뭐 엠브백을 잡으면서 개인 병원에 나가서 해본 적은 없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꼭 갖추고 있어야 될 장비죠. 뭐 안전 벨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여기 심폐소생술하는. 아, 네, 기구도 있죠. 그것도 한번 그것도 보여드릴까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항상 강의할 때도 얘기합니다. 예. AED를 치과에 갖다 놓는 건 예. 투머치다. 아,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 네. 그게 바로 나예요. 라고 하는데 네. 사실 근처에 뭐 관공서나 뭐 큰 빌딩이나 지하철이 있으면은 있죠. 뛰어가서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맞아요. 네. 사실 이 근처에는 그런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구비를 했고요.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심폐소생술 같은 거를 할 때 환자분이 심장이 멎었을 때 또는 불안정한 리듬을 보일 때 제세동을 새로 해주는 자동 심장 충격기 AED라고 하는 거고요. 네. 이제 요 밑에 또 응급 관련된 그런 장비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막 네, 뭐 인튜베이션 기도 삽관 할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모니터 띄워가지고 기도 삽관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사실 이런 장비들이 좀 제가 봤을 때 치과에서 보기 힘들고 또 무섭기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네. 안정감을 주네요.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다라는 네. 것만으로도. 이거를 사용하면 안 되지만 그쵸, 네. 뭐 그런 자동차 운전하다가도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에어백이 없는 거랑 있는 거랑은 운전자에게 주는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게 될 거니까 저는 수면 마취를 한다면 네. 꼭 갖춰야 놔야 될 장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술이 끝나면 네. 또 수면 마취가 깨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쵸. 회복실에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회복실도 사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실 모든 환자가 회복실 가는 건 아닙니다. 수면 마취를 해도요? 네, 수면 마취를 해도. 왜냐하면 요즘은 제가 쓰는 약, 그 레미마졸람이라는 그런 약은 네. 빨리 깹니다. 빨리 자고 빨리 깨서 네. 사실 한 10명 하면은 6, 7명은 그냥 바로 여기 체어에서 끝나자마자 퇴원을 하시는 게 일반적인데 네. 만약에 수술이 좀 길어졌다, 1시간 반 뭐 넘어갔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이쪽으로 오시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이렇게 회복실이 회복실인데, 있어요? 네, 회복실 안에도 조그만 모니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환자의 그 맥박과 호흡을 이제 감시하는 장비고, 네, 그리고 여기서는 뭐 그냥 침대에서 편하게 쉬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우리가 집에서 자는 것처럼 이렇게 자면 안 됩니다. 완전 누워서. 네, 완전 누워서 주무시면 혹시나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간다거나 그래도 치과에서는 계속 입에 피나 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상체를 조금 세워놓은 상태로 30도에서 45도 정도로 세워놓은 상태에서 회복을 하시게 합니다. 네. 되게 포근해 보이고 네.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그러면 사실은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마취가 풀리는데도 뭐 필요하겠지만 어르신분들은 그냥 그 자체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쉬었다 가시는 게 제일 그렇죠? 좋죠. 그럼 마취가 조금 덜 깨서 수면 마취가 조금 덜 깬 분들은 한 어느 정도 쉬는 게 적정 시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사실 딱 정해놓은 프로토콜은 없습니다. 네. 저희가 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되는 환자분들의 체크리스트는 있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다 돌아왔는지, 뭐 네. 왼손 왼팔 다 들어보세요. 네.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오늘 무슨 시술 받으셨는지 기억하세요? 이런 걸로 이제 의식 상태를 확인하고 네. 그 다음에 이런 걸로 이제 바이탈 사인을 확인합니다. 처음에 오시기 전의 상태랑 거의 유사한 상태로 이제 퇴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걸 이런 걸로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이제 거동까지 괜찮으시다, 네. 일어섰는데 어지럽지 않고 괜찮으시다 하면 그때 이제 저희도 안심하고 퇴원시켜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네. 거기 한마디만 더 붙인다면 가급적이면 보호자분들이 같이 오시면 훨씬 안전하게 귀가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또 특이한 게 여기 지금 조명 장비가 있긴 하지만 네네. 바로 수술실, 회복실 또 원장님 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정리가 안 돼서 좀 부끄럽긴 한데 다음에 제가 여기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나요? 이런 분석? 여기는 예. 아무리 저희가 여기서 뭐 2번, 3번의 안전장치를 해놨다 하더라도 네. 문제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가급적이면 수면 마취한 환자분들이 여기서 쉬시는 동안에 가까운 데서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올 수 그러네요. 있게 준비를 해놓고 네. 직원분들도 여기 한 5분에 한 번씩은 오셔서 여기에 있는 이제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네. 그렇게 또 저희 안에서 매뉴얼과 프로토콜을 만들어 가고 그럼 이런 공간을 설계하신 것도 다 원장님이 하신 거예요? 그쵸. 요거는 그냥 제가 생각해낸 겁니다. 이게 되게 특이하고 진짜 안전해 보여요.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도 저기 누우면 이제 원장님하고 눈이 마주칠 것 같거든요. 네, 그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긴 한데. 그죠? 뭐 그런 용도도 있지만 제가 이제 빠르게 이제 자고 싶을 때 낮잠 시간을 빠르게 가져가는 용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보호받는 느낌, 이게 환자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라서 네. 원장님이 근접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도움이 네. 많이 되고 안심이 안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회복이 끝나고 나면 네. 그렇죠? 이제 모든 치료는 종료가 된 거죠. 네네. 여기서 이제 거동까지 가능해지시면은 이제 저희가 웬만하면은 이제 살짝 부축을 한 상태로 네, 이제 또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대기실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진료 중에 가장 조금 이제 회복에 좀 네. 거슬려 하시는 부분은 이제 출혈이거든요. 출혈이요. 네, 그래서 보통은 뭐 저기 하면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환자분이 깨고 나시면 저희가 네. 꺼즈를 입안에 물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몇 시간 동안 물고 계셔야 되는지, 네. 식사는 언제 하셔야 되는지, 그 외에 여러 다양한 약은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에 네. 대한 거를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네. 하나 더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네. 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끝나고요, 오늘. 네. 수면 마취 끝나고 운전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하는데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남자 환자분들은 나는 술 마시면 더 운전 잘한단 말이야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게 진짜 뭐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예. 소주 한 5병, 6병 먹은 것과 같은 효과거든요. 수면 마취가 다 깼다고 생각해도요. 네. 네.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시고 그리고 뭐 이 중요한 뭐 조작을 하신다거나 뭐 네. 굉장히 섬세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은 하지 마셔라. 오늘은 크게 뭐 무리한 일 없으시면 꼭 집에 가셔서 그냥 하루 푹 쉬시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수면 마취 프로토콜에 대해서 1일차, 2일차까지 다 알아봤고요, 원장님. 네네. 그래도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네.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무서워서 또 네. 너무 생소하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겁을 먹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수면 마취로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직접요? 네, 저는 치과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치과 의사 치고 많이 받았는데 수면 마취로 치료받고 나서는 나는 정말 앞으로는 치과 치료는 수면 마취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통증 때문에 수면 마취가 좋다는 게 아닙니다. 통증이 없는 것도 물론 좋지만 네. 치과 치료하는 자체가 꽤 길고 고통스럽거든요. 입도 오래 벌리고 있어야 되고 막 턱에 힘주고 막 입안에 이상한 냄새도 나고 이런 그런 힘든 과정 자체를 통으로 이제 없애주는 그런 거니까 기억을 못 하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아주 좋을 만한 그런 치료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여러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또 그거에 맞는 프로토콜이 있는지 또 네. 이런 술자의 그런 경험들이 많은지 네. 이런 것들이 또 강조돼야 되고요. 수면 마취를 선택하실 때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이 이 치과의 응급 상황에 대해서 잘 대비가 되어 있는가. 물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기구나 뭐 응급 상황에 대한 기구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기구를 잘 사용할 사람들이 그렇죠. 잘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가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맞추기가 있는가. 이거는 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맞추기가 있어야 치과 치료는 꽤 오래 해야 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맞추기가 있어야 환자를 재우고 깨우고 하는 거를 원활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면
또 수면 마취에 대해서 저희 대표 원장님이 또 하나하나 또 잘 설명해 주실 거니까요. 오시면 또 직접 만나보실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촬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저희가 그 원장님 라이브 서저리가 또 계획이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때 한번 저희가 월간 쌤을 그때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리얼한 모습 원장님이 네. 또 그때는 다른 또 동료 치과 의사분들한테 세미나를 하시는 모습이니까 네, 네.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처음 해보는 시도인데 네. 저희 이렇게 쌤치과의 수면 마취를 한번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그렇죠. 그런 분들을 모여서 한꺼번에 조금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좀 보여드리고 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